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인지심리학은 사람의 생각을 가장 미시적인 관점으로 연구하고 바로 인접 분야인 뇌과학과 함께 그래서 어떤 하드웨어적 변화 그리고 어떤 소프트웨어적 변화, 즉 인간의 신체와 그리고 마음에 대한 변화를 연관지어서 연구하는 학문인데요.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이 직접적으로 도박 중독을 연구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굉장히 재밌게도 저희들은 도박이라고 하는 상황에 사람을 넣어보는 실험을 많이 하죠. 그리고 중독이다라고 표현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요인들도 독립적으로 많이 연구합니다. 그래서 아마 전 세계적으로 도박 중독을 연구하는 사람 손들어봐 라고 해서 전 세계 인지심리학자들이 다 모여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손들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도박적이다, 중독적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볼 사람 하면 아마 인지심리학자들 엄청나게 손들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둘이 합쳐진 도박 중독이라고 하는 건 사실 무언가에 이렇게 빠진다라고 표현하는 것들에 대한 공통점을 저희는 되게 중요하게 봐요. 우리가 도박 중독에 쌓여간다 이런 표현 잘 안 쓰죠. 그러니까 중독은 되게 만성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인데도 빠진다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요,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이 언어를 분석하면 거의 모든 언어에서 빠진다라고 표현할 때 되게 좋은 의미도 있습니다. 사랑에 빠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랑에 빠진다라고 표현하지 사랑을 쌓아간다라는 표현은 잘 하지 않죠. 이런 면에서는 어떤 용어를 주로 쓰냐면요, 애착을 쌓아간다라는 말을 좀 더 많이 써요. 그러니까 무언가 장기적인 그런 기간에 걸쳐서 하나씩 만들어가는 형성의 그것을 쌓아간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애착은 쌓아가는데 애정에 빠진다, 사랑에 빠진다 이런 표현 많이 쓰는 건 뭐냐? 바로 무언가 흥분성 감정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도박 중독이라고 하면 도박 중독에 빠져버렸다고 표현하지만 중독은 오히려 애착처럼 쌓아가는 감정이나 아니면 어떻게 만성적인 것이 계속 진행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을 표현하는데도 오히려 도박 중독에 빠진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이유는 무언가 도박과 관련된 건 흥분성과 관련이 있구나 라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재밌는 놀이들이나 아니면 많은 게임들도 사실은 도박과의 경계에서 모호할 수 있는 여지들은 꽤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흥분성과는 관련이 있다는 거죠. 굉장히 사람들이 재미있게도 사랑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 도박에 빠진다고 하는 것, 어떤 무엇인가에 빠진다고 하는 건 내 의지와 노력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와 노력과 무관하게 흥분성이 있는 것이 이제 점점 도박과 관련된 혹은 사랑과 관련된 단어들에 빠진다는 것과 연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엇인가가 도박적으로 변하면 그래서 노력하지 않게 되겠죠. 마치 학교에 등교해서 짠 하고 누르면 슬롯머신처럼 점수가 빠바박 하고 나오면 노력할 필요 없는 것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반대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도박 중독에 빠지는 분들 혹은 도박으로 인해서 만성적으로 힘든 분들의 특징들을 좀 알아볼 수는 있다는 거예요. 일단 여기서 되게 중요한 전제는 한 사람의 강점이 그 사람의 약점과 바로 직결되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의 역량이 그 사람의 취약점과 바로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심리학자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한 시기에 그 사람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다른 국면에서 그 사람의 성장을 발목 붙잡는 경우도 많다. 제 주위에 유난히 도박을 좋아하는 친구들, 사실은 그렇게 학력 차이도 없습니다. 사실 성격 차이도요, 그렇게 큰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성격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극추구적이다. 저는 그냥 일상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지면 집에 가서 잠 못 자는 친구들.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 막 정말 참지를 못할 정도로 막 분에 떠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대부분 일종의 역량과 함께
어두움이 보이죠.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도박 중독에 빠지는 분들이 못난 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못난 결과를 만드신 거죠. 그런데 그 못난 결과를 만드실 수밖에 없는 굉장히 많은 그 전의 원인이 그 사람의 역량이나 장점에 기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승부사적 기질, 지고는 못 사는 성격, 그런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도박 중독에 빠지는 거야? 우리가 얘기할 때요, 도박 자체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요, 항상 이 도박 중독이라고 하는 현상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내 삶에서 나의 역량이 어떤 무언가에 대해서 부적응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만든다는 겸허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회에서요, 이렇게 어떤 중독적인 것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계속해서 분리하고 그저 맹목적으로 비난하고 못난 사람들로 치부하는 과정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훈을 얻지 못하는 사회는 결국 어떤 길로 갈 수밖에 없는지 아십니까? 그 장점을 가지고 있는 분이 그 분야에 들어가서 자기의 장점을 어두운 결과, 못난 결과로 바꾸는 사이클을 개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도박 중독자의 심리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지만 어떤 중독이든 그 사람의 장점이 오히려 역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 아내가 태어나서 한 번도 단순한 고스톱도 안 해본 사람이거든요. 제가 한번 맞골을 같이 쳐봤어요, 신혼초에. 근데 한 5분 정도 하니까 이런 걸 왜 해?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아내는 그렇게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승부사적인 기질들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상대적으로 그런 게 강한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상당히 긴 시간을 버텨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의외로 도박에 중독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승리가 하나 있구나. 그리고 그 승리는 쾌감과 연결되죠. 그런데 꽤 많은 긴 시간을 버텨내실 수 있는 사실은 심리적 인내력도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는 2번, 3번, 4번 했는데도 당첨 금액이 안 나오는데 이 슬롯 머신을 왜 해? 그랬더니 경험 있는 어떤 분이 그거 20번, 30번 해도 안 되다가 40번째 한번 터지면 너무 기분 좋아.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걸 왜 참아? 40번이 됐는 데까지도 기다려? 차라리 안 하고 말지. 사람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죠. 그런데요, 그만큼 30번, 40번, 50번이 될 때까지도 그 쾌감이 기억이 나고 그 쾌감을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무언가 오래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도박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극 추구형이라고 하잖아요. 자극 추구형이라고 하면 굉장히 자극적이기 때문에 못 기다린다, 참을성 없다라고 이렇게 섣불리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도박 중독자분들 중에 꽤 최근까지도 사업적으로 성공한 분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에피소드를 많이 보잖아요. 중소기업 대표님으로 큰돈 버셨는데 그 큰돈 버신 분이 이렇게 허망하게 수십억을 도박장에서 날렸다. 우리가 아주 전형적으로 보는 패턴이죠. 그러면 그분은 중소기업 대표로 그 사업을 일구는 기간 동안 그 수십억을 벌 수 있을 정도로 참을성 있게 기다리셨고 끈질기게 노력하셨다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성격이 완전히 개조돼서 도박 중독으로 이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같은 사람이죠. 결국은 뭐냐? 그분이 그 중소기업을 일구시면서 그 긴 시간 동안 버텨내신 분이라는 건 굉장히 많이 참을성 있게 기다리면서 근면성실하셨다는 분이죠. 그런데 그게 도박으로 전이된 것뿐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분의 장점이 지금 아주 못난 결과를 만들고 있다. 정확히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거를 매개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는 거예요. 굉장히 엉뚱해 보일 수도 있지만 가장 본질적인 핵심은요, 이분의 인생에서 행복의 빈도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의 서운득 교수님 같은 행복 연구의 대가들은요,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행복은 크기보다 빈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 참 정확한 말입니다. 1년에 100점짜리 행복
한 번 경험하는 사람보다 10점짜리 행복을 10번 경험하는 사람이 훨씬 더 적응적이고요. 그리고 단단해지며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추구하지 나쁜 것에 매력 느끼는 그런 일들을 잘 피해 다녀요. 신영철 박사님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죠. 그분은 결국 예전에 일도 도박처럼 하셨을 것이다. 터질 때까지 기다리자.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 이 마음이 전이된 것뿐이에요. 무일푼인 분들이 도박을 하러 가지 않잖아요. 많은 경우에 들어갈 때 멀쩡하던 분들이 왜 거기서 나올 때 이렇게 망가져서 나오느냐? 들어갈 때까지 멀쩡했으니 들어갈 때 멀쩡해 보일 만한 뭔가가 있는데 그게 바로 그분이 이룬 성과만 봐서 그렇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삶, 일과 도박, 그 인생의 10년, 20년을 보면 대부분 행복감의 빈도가 떨어져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행복의 크기보다 빈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근데 뒤집어서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행복의 빈도가 떨어지는 분들은요. 행복의 크기에 되게 집착하세요. 그래서 끊임없이 도박에 지루함을 견디고 그 큰 결과에 인내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크지 않더라도 자주 행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를 기분 좋게 만들거나 약간 정도 행복하게 만드는 것들의 리스트를 많이 알고 계셔야 돼요. 실제로 외국 연구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만성적인 도박 중독자들은 좋아하는 음식의 종류가 단편적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즐겁게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더라. 그런데 이런 거 후천적인 거지 선천적인 거 아니잖아요. 왜겠어요? 일을 너무 도박처럼 하신 거예요. 오히려 이런 인생이 의외로 되게 도박에 위험하고 취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죠. 나는 미래의 큰 행복을 아예 포기해서 그냥 오늘을 대충 살고 있지 않는지, 혹은 반대로 미래의 큰 행복을 위해서 오늘 하루에 너무 행복을 떨어뜨리는 날들이 수십 일, 수백 일씩 반복되고 있는지, 그 중간 어딘가에 잘 위치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모든 심리학자들이 행복을 목표가 아니라 도구라고 하는 겁니다. 왜 사세요? 라는 이 질문에 모든 행복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행복하려고요. 땡 틀렸다는 거예요. 사시려면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버티시려면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 인생은 절대 인생 자체가 도박적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행복이라는 연료를 조금씩 넣어서 50km 가고, 또 조금 좀 넣어서 한 150km 가고, 이번엔 좀 그래도 엄청 큰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더 넣어서 한 300-400km 가고, 또 떨어지면 50km 가고, 행복이라는 연료를 넣어서 이렇게 조금씩 가는데 가야 될 거리가 수십만 킬로라는 거죠. 그런데 수십만 킬로를 한 방에 갈 수 있는 거대한 연료 칩이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결국은 도박적인 겁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행복의 크기에 너무 집착합니다. 그래서 빈도를 높인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만 계속 사회가 간다면 우리는 그렇게까지 승부사적 기질 없어도, 그렇게까지 자극적이고 추구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결국은 도박에 빠질 수 있는, 혹은 도박적 행동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다.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보고 이 도박 중독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 사회와 우리의 삶 전체에 대한 한번 겸허한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